여기서 이렇게 이제 됐어. 이렇게 됐는데 또 시간이 한참 지나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얘네들이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지게 돼요. 같아져서 더 이상 별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은 하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집중해. 이런 과정에서 자 여기서 원시별 중에서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별 내부에서 누가 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헬륨으로 요게 4개가 융합하는 별이 있어요. 전부 다 그렇진 않아.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데 그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주계열성이라는 별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원시별이 모두 다 주계열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원시별들 중에서 내부에서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으로 되는 별을 주계열성.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 그러면 이론상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않을까? 왜 4개가 합쳐져서 하나 됐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는 질량이 어떠냐면 얘 질량이 4개의 질량이 얘 한 개라고 좀 조그맣게 쓸게. 한 개의 질량을 따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얘가 더 크더래요.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융합시 수소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량이 어떻게 외부로 방출이 되어야 이 말이 성립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말씀하신 건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 같대요. 뭐냐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다는 이론인데 그게 나중에 밝혀졌거든. 자, 무슨 소리냐면 등가 원리라고 살짝 옆에다가 써놓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살짝 이쪽으로 끌고 들어올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 그런 걸 주계열성. 그런데 융합할 때 일부의 질량이 외부로 빠져나가. 그러면서 등가 원리를 적용시키면 그 빠져나간 질량이 나갈 때 무엇으로? 에너지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몇 개의 질량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질량이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온 그 질량이 에너지라는 형태로 해서 빠져나간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 빠져나온 이 에너지가 바로 주계열성의 에너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에 의해서 에너지원이라면 여기서는 이 빠져나온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것을 에너지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과정,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질량 결손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등가 원리를 이용하여 빠져나온 에너지가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되어집니다. 라고 해서 크게 원시별의 에너지원과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